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4가지 작전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수익률 좋은 작전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에서는 수익률 좋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또 수익률 대결도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작전 세우러 출발합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오늘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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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상승 종목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색깔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시장 모두 오늘 장 막판에 낙폭을 많이 축소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양전했다는 것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는 0.05% 약하게 올라갔습니다. 2,511까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4포인트가량 내려갔습니다. 814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10개가 더 많군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오늘 8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만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 1,43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또 코스닥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1,743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약보합과 강보합권 사이에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됐고 자칫 조정이 커지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강하게 오늘 장막판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그와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래도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네. 내일부터가 더 기대되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도 4분기에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AI 반도체라든지 어떤 성장 섹터가 좀 모멘텀이 붙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만큼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반도체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확실히 내년까지도 내년 초는 확실히 반도체 장세가 열린다는 얘기는 모두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로봇 시장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네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다 급등을 했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SPG가 급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이 안 잡히더라도 성장성에 배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1월과 12월에 나올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무 관련 법규가 굉장히 지금 좋은 쪽으로 타격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추천주도 편입주도 이제 그런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편입하는 종목은 로봇에도 따로 준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작전들 하나하나씩 짜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보러 가시죠. 수급이 답이다. 조선과 방산으로 일단 먼저 오늘 첫 번째 작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관은 조선을 선택했고요. 외국인은 방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장기 모멘텀으로 가져갔을 때 이 두 가지 섹터는 항상 칭찬을 받고 항상 수익성을 보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조선과 방산을 지금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건 그래도 시장에서 재미가 있는 전략이 될까요?
우선은 너무 많이 또 쉬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조 매니저님이나 저나 조선 쪽 얘기를 저희가 좀 자주 다루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방산 쪽이나 우주항공 이런 쪽 기업들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실적들이 약간 슬로우 좀 했고요. 뭐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두 개 섹터가 좀 수급이 들어온 주체가 달랐다는 게 좀 포인트인데요. 네. 앞에 이제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오늘 이제 순매수한 부분일 텐데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한국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제 방산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기업은 예, 제가 좀 특징적으로 봤던 기업들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조선주들을 좀 일부 담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방산 쪽을 좀 담았다. 요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포커스를 좀 두는 거는 신조선가 지수 추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올해 1월 이제 162 정도였던 수치가 176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 배를 만들 때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한테 좀 호재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조선주 주가가 제가 잘 가지 못했던 이유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지만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원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안 나오는 기업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으면서 고임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로봇으로 좀 어떻게 붙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럼 뭐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저가 수지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저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고마워진 제품의 배를 이제 수주하는 과정 속에서 수익성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제 조선 쪽이 주가 잘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못 만들었던 이런 들쭉날쭉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컸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기업들 한번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는 실적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2분기, 상반기에는 비록 저조한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은 기술적으로는 위치가 제일 안 좋아요. 근데 결국 그것도 실적에 반영돼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2분기에 좋았던 실적이 3분기에 좀 미끄러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잘 간 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 또 4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4분기까지 이제 좋은 실적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조선주들도 좋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방산으로 넘어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네. AP 위성이라든지 그리고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개 기업은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이제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보시면은 이제 10월 27일 지수 따라서 같이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기간 동안 지수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하는 이유는요. 당연하게도 저는 이제 실적적인 포인트에서 해답을 좀 찾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57억인데 이 기업의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1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올해도 지금 보면은 실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얘기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규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실적이 성장하는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2020년에 영업이익이 8억이었던 회사가 거의 2배 가까이 좀 안 되게 성장했고요. 그 다음엔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배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결국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물론 이 기업은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보시면 상반기 크게 났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결국 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도 실적이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쉬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뭐 방산이나 조선 쪽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이고 연말까지도 다시 한번 또 쉬었던 거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방산, 기관은 조선을 선택하고 있는데 네. 정종택 매니저님은 둘 중에 하나의 섹터만 골라야 된다면 네. 어떤 섹터 선택하실 겁니까? 우선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종목이 중요하겠지만 네, 뭐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네.
방산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방산과 방산이요? 우주항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외국인 수급이라 방산에 손을 들어준 건가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뭐 현대 로템은 좀 거래 흐름이 좀 좋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그래도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쪽은 방산이지 않을까. 그 조선은 최근에 좀 올라오기도 맞아요. 했고 그쵸. 그런 좀 측면을 고려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 방산주가 올라간 데 있어서는 사실 최근에는 방산이 역대급 수주다 하면서 주가도 같이 끌어올라갔는데 오늘은 이거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 정찰위성 발사 이거와 함께 원래 방산주가 북한 이슈와 함께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좀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수주로만 올라가서 오히려 펀더멘탈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방산보다는 네. 이제 계속 이제 이 시간대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조선이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방산은 사실 이제 그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사실 실적이 좋긴 좋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좋을 건데 저는 이제 방산보다는 약간 이제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조선 쪽을 선호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그 대기업 중에 원픽은 이제 삼성중공업이죠. 네.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11월 15일에도 100만 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갔고요. 기관이. 그리고 11월 20일에도 183만 주, 21일 어제는 28만 주, 오늘 또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수 이슈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1,500억 관련된 이슈에서 이겨서 1,500원을 보상을 받았고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악성재고로 남았던 드립십이 한 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해소가 됐고 거기다가 점진적으로 관련돼서 내용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픽 그러니까 대기업의 원픽은 삼성중공업이고 또 이제 조선기자재가 또 있죠. 조선기자재는 제가 원픽으로 이제 세진중공업을 보는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HD 관련된 뭐 현대중공업이라 미포조선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납품을 합니다. 뭐를 납품하냐면 배에 들어가는 배에도 이제 선실이 있죠. 선실 그리고 LNG, LPG선에 맞는 탱크를 납품을 하는데 원픽을 하자면 대기업은 말씀드린 삼성중공업, 중소기업 중에는 세진중공업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기자재 쪽으로 좀 내려와서는 세진중공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산도 종목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현대로템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일 낫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건가요? 아니다. 의견은 i3 시스템이 제일 좋고요. 실적의 예. 성장폭이 제일 크기도 하고요. 네. 그 성장폭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은 이미 3분기 누적으로도 좋은 실적을 보인 기업이라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많이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한 분은 방산 얘기, 한 분은 또 조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는 민수 아나운서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그래도 정종택 매니저님이 방산을 아예 선택한 건 아니고 두 섹터가 모두 좋은데 그래도 방산이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그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은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겹치는 교집합은 조선인 거고 맞습니다. 방산은 또 플러스 알파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못 들었는데.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짧은 재밌습니다. 단기간의 기대 수익률을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선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은 민수 아나운서의 선택도 궁금할 것 같아서. 저의 선택이요? 네. 저도 조금 넘치는 일감과 치솟는 성과 조선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매일경제TV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개인의 탁월한 몫이라는 것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작전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작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작전명 반도체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반도체는 그냥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내년까지도 그쵸. 전망이 좋다.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리스크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리스크는 살짝 있죠. 정종택 맞습니다.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를 가장 크게 진두지휘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 이제 AI 또 반도체이고요. 그와 관련된 뭐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들 CEO가 지금 표명한 것 자체가 우리도 이제 HBM 쪽으로 AI 반도체 쪽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사실 어제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린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대장주들 그리고 최근에 좀 HBM 대장주들 네. 그리고 그 외에 소외된 기업들 주가 흐름을 제가 좀 자료로 좀 준비했던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대장주는 누구나 생각하시는 한미반도체와 STI 그리고 최근에 좀 강했던 친구는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PSK 홀딩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타워즈라든지 스치면 상한가에 나가서 얘기드렸던 기업들은 제우스, KC텍, ENF 테크놀로지, 뭐 TCK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HBM에 대한 엣지 포인트도 가져가면서 실적도 이번에 좋았다. 그러니까 실적도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라는 걸 여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시간에서 살짝 좀 밀렸던 모습인데 아마 오늘은 좀 다시 본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좀 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들을 대부분 다 뛰어넘게 상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하나의 좀 이슈 내용이긴 했는데 호주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이제 H100 요 이제 반도체를 248개를 구매했는데요. 네. 개당 이제 5,2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비싼 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회사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포인트 있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의 좀 멀티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게 되시면 현재 멀티플은 한 118배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내년에 실적 성장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년 이 PR은 26배 정도까지 많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요. 좀 비슷한 기업이라 볼 수 있는 AMD도 내년 PR은 29배인 걸 비하면 아직 엔비디아는 내년도 보여줄 실적에 따라서도 굉장히 지금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실적들은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내년에 이제 실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주식을 좀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한 가지 좀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중국 수출 규제 그쵸. 이런 부분에 하나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일 텐데요. 지난번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저사양 이제 저성능 AI 반도체까지 빨리 네네. 맞겠다. 이런 부분들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회사 측에서 발표한 이제 주주 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감소는 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쪽에서 이제 견조한 성장성을 이 중국 감소분을 좀 상쇄시켜 나가겠다고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부가치 제품 쪽에 대한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비싸게 팔아 나간다는 거.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많이 판매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스가 높아지면 이런 부분들 회사의 좀 수익성에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보면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디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도 좀 돌아서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HBM이나 AI 반도체 부분들까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초까지도 좀 강세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반도체 업종은 좀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으로 요것만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저는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하나가 이제 코스닥에서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샀습니다. 반도체를 많이 반도체 샀어요. 업종을요? 맞습니다. 좀 보면은 코스닥 쪽 보게 되면 이제 SNS텍, 네. HPSB,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오픈 테크놀로지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좀 보시게 되면 SNS텍이랑 오픈 테크놀로지는 둘 다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뭐 가옴치스, 솔브린 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아무도 안 샀어요. 카카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아까부터. 아무도 안 샀고요. 예. 근데 저는 포인트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유일하게 산 반도체는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대장주도 다시 한번 또 달려가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렇죠. 소형주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쉬었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 있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면 소문난 잔치를 위해서 오늘은 좀 반찬을 쿠킹하는 과정이었다.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보고 왠지 나 모르게 소문난 잔치는 이번 주 안에 또 반도체에서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네. 주선희 매니저님은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요즘 시장에서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다면 시장에서 확실히 소외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꾸준히 이 시간대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보통 제가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한미반도체 HBM 대장인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8,000원대, 17,000원대부터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죠. 4월 달부터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수익도 잘 나고 있고 지금 매출이 이제 3분기 때 좀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도 훨씬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ISC나 특히 이제 그동안 버닝 테스터기로 또 유명했던 또 종목들도 있고 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테스터기 또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액을 만들고 있는데 이 4개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ISC, 뭐 두산테스나, 솔브레인 홀딩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주선임 매니저님, 깔끔하게 우리 한 종목만 듣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는 뭔가요? 베스트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올랐다 네. 애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네, 아까 수급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유일하게 코스피에서 담은 종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댓글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정 시에는 고민도 말고 매수를 해야 된다. 정몽태 매니저 강하게 끄덕끄덕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또 하시는 건지. 반도체 쪽에 네, 대한 반도체 쪽에서 포인트요. 네, 지금 저는 언급됐던 종목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면 자료 진짜 네.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자료가. 사실 이제 어. 네네 스타고즈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다 전부 네. 다 보면 제우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케이시텍 보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좋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한 또 아이템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끼가 많다는 좀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우스라는 종목도 오늘 한 시초가에서 밀려서 시작했는데 네. 낙폭 줄이면서 밑골이 달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다나 그리고 미세와 가정 속에서 이런 세정 작업, 불순물을 없애는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다면서요.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감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율 올리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종목들 이렇게 얘기해 줬고 또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이 종목들 또 유심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작전 한번 세우러 가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작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매도에 가렸던 실적 상향주. 이 공매도에 가렸다라는 의미가 아마 주선님 매니저님, 공매도 이슈에 가려져서 우리가 이 실적 상향주들을 못 봤다. 이쪽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거의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첫날 편입한 게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종목이 수익이 좀 안 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은 종목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 총 9개 종목을 올려놨는데 그 9개 종목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개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네.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7% 정도 났고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 순이익도 한 7%가량 났는데 차트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게임주를 많이 이제 보시면 이전에는 유메이드가 원래 대표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파톤터치를 크래프톤이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데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동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 괜찮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리노공업 있죠. 네. 리노공업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한 달 동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2.1%밖에 안 되는데 지금 1개월 동안 순이익이 3.1%.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보다 갑자기 확 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력은 정말 아주 특이하죠. 그동안 적자를 많이 냈던 회사인데 금년 한 달 동안에 무려 96% 영업이익이 올랐고 드디어 네.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을 이미 찍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때가 17,000원대, 16,000원대였죠. 그죠? 그때 바닥 딱 찍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1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3분기, 4분기 넘어가서 내년 되면은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9개의 종목은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네.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이 종목보다 더 실적이 좋은 화장품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료를 통해서 방금 여러 개 종목들이 좀 나왔었는데 네. 몇 개의 종목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미 너무 좋은 상태라서 특히 리노공업 지금 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매니저님 오늘 여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접근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지점 고점이 17만 6천 원이었는데 17만 6천 원을 깨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점 고점이 지금 쌍봉을 찍었던 자리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17만 6천 원을 찍고 하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지선을 17만 6천 원 이상에서 형성을 해준다면 주가는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단에도 외국인 공매도 금지 시행 이후에 국내 주식에서 약 3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했는데 네. 정동택 매니저님,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실적주를 보자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벤트들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가 났었고, 네. 이제 앞으로 좀 반영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트래킹을 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위치는 좋고, 전체적으로는 하방보다는 좀 위로 많이 중요한 자리들을 좀 지키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장사가 한 2,3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한 100개여 개 회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 중에 한 5%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그런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약속드린 것처럼 3분기 누적으로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제가 이제 밴드에 좀 올려드린다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네. 그때 한번 올려드렸던 그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11월 15일 정도에 올려드렸던 기업 중에 이제 뭐 애니플러스라든지 뭐 S&D라든지 그쵸. 저희 좀 공략주였던 지어소프트도 주로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S&D라는 기업을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요 이제 S&D라는 기업의 어떤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주가 자체가 14,000원 주가에서 17,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쪽은 이제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방송에서 좀 얘기 드리긴 좀 부담스러운 있었던 종목이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삼양식품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불닭볶음면 잘 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식품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어떤 또 이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됐을 때, 네. 여기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각각 영업이익이 한 20억,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5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벌었던 돈의 지금 2배를 벌고 있고, 그런 부분 다 했을 때 이 회사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멀티플은 매우 싸질 수 있는 거죠. PR도 물론 17배 정도 되는 기업이라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 좀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포괄손익 계산도 들어가면 영업이익이 여기 42억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좀 잘 갔습니다. 좀 이제 제가 좀 비슷하게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물론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KS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KSP. 네, KSP라는 기업은 조선 이제 피팅 기업이긴 한데, 보시게 되면 조선 피팅이요? 맞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좀 올라갔다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이 분기별로 2배씩 성장하니까 주가가 이번 5월부터 여기 8월 초까지 보시면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포인트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주가도 그런 부분들이 좀 화답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좀 찾아가신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시장보다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종목으로 탁 짚어가지고 잘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은, 그래도 섹터 위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계속 누누이 한 달, 3주 내내 실적 좋은 종목 보자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뭐 1분기, 지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 계속 누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4분기 혹은 이제 내년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유력해질 섹터를 보는 게 좋을지. 이를테면 요즘 뭐 게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이쪽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조선희 매니저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실적이 이제 3분기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넥센 타이어 같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은데 4분기 실적이 더 좋은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리스트를 쫙 뽑아서 드렸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6,200% 이상 올라갔고, 실적이 거기다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지난번에도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러분 선택해서 공략하신다면 단기에도 제가 보기에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종목, 섹터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조선희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정종태 매니저님은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같은 생각? 생각하는데요. 네. 한 가지 더 포인트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하면 지금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업사이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적인 건 그 회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히스토리컬 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싼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가미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엔비디아 얘기 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으로는 뭐 100배가 넘어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내년에 실적 성장폭을 비교했을 때는 26배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것처럼 내년에 실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뭐 평균적인 퍼가 뭐 10배 기업인데 지금 퍼가 한 5배 정도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꿀팁까지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작전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작전입니다. 나의 초록뱀 아저씨입니다. 지금 뭐 초록뱀 미디어가 상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업 오너의 배임 혐의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상 이 초록뱀 미디어에서는 우리 실적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는 1998년도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군요. 한 25년 정도 넘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올인이나 또는 주몽 그리고 이제 나의 아저씨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있던 뭐 7인의 탈출. 그렇죠. 탈출도 네. 이 회사가 만든 겁니다. 네, 지금 나가고 리스트가 있네요. 쭉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특히 이제 펜트하우스도 저도 이제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던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완전히 막장 드라마인데 네. 너무 재밌었죠. 근데 엄청 재밌죠. 이렇게 좋은 그 드라마를 만들었던 또 오해영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이게 2021년도 9월이죠. 그때 이제 실적이 그때도 좋아지려고 하니까 네.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원 회장이 자신의 자녀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법인에다가 15억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초록뱀 미디어에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더 줬습니다. 주식을.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억 5억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이게 이제 부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 올해 7월에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구속되기 전에 벌써 이 발표가 나오면서 6월 28일부터 지금 거래 정지돼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1월 1, 4분기까지는 지금 이제 단기 순이익이 18억으로 적자를 냈었는데 2, 4분기 때 141억 흑자를 냈고요. 네. 3분기도 굉장히 수익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는 앞으로 지금 지금 대개 있는 이제 2개, 3개, 4개 이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를 만들 그런 드라마들인데 너무 지금 수익이 좋은데 이 상태에서 지금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영식 그 회장이 개인의 지금 잘못이죠. 사실. 그죠? 근데 그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스닥 규정의 58조하고 63조에 거기 이제 배임 횡령하고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들먹이면서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회사 측에서 사측에서 발표가 나왔죠. 20일 날 원래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가 상장 폐지 안 당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거기다가 실적을 보고 들어왔던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면 분명 큰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 실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가셨던 많은 주주분들이 계실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희망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6월 28일부터 지금 보시면 7, 8, 9, 10, 11월 달까지 벌써 5개월째인데요. 빨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좀 해결이 돼서 원영식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회사 자체는 아주 좋거든요. 펀더멘털도 이상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펀더멘털 이상 없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쪽에서 법원에서도 좀 관련 있게 좀 보시고 이런 회사들을 좀 안정화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이 YOY 146.1% 상장했다고 했고요. 또 내년에도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 관련해서 정주태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투자를 좀 지향해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유형에 좀 간단하게만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좀 자료로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요. 사명이 좀 자주 변경되는 기업이거나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는 기업이거나 실체 없이 뉴스로 좀 호재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최대 주주의 지배 구조가 좀 약한 기업들은 가급적 좀 투자를 좀 지향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빗썸 관련된 이제 주가를 좀 의도적으로 띄우고 시세 차익을 부당시 취득한 그 CEO에 대한 배임 횡령 부분들이 이제 좀 회사적인 좀 측면에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뉴스 보면 일전에 얘기도 드렸지만 뭐 2차 전지 사업 한대 놓고서는 실질적으로 상장사 이 얘기 중에 55%가 맹탕이었다. 맞아요.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처럼 빈 껍데기 같은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실체가 있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좀 나와주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초록빛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초록빛 ENM이라는 회사가 네.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사명을 이제 이쪽이랑 좀 약간 좀 꼬리 자르기라기보다는 좀 약간 거리를 좀 두기 위해 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헷갈려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 보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나쁘다는 측면에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만 57억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해에 33억 벌었으니까 사실 뭐 또 대주주에 의한 좀 불쌍한 그건 좀 불이익을 좀 받은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좀 들어가 맞아요. 있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뭐 완벽하게 뭐 캐치해서 정보를 알아서 뭐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그 네 가지 부분의 상황에서 좀 준수하신다고 하면 좀 그런 쪽에서 좀 다른 쪽 사이드에서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빛 미디어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작전 매시크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먼저 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한 종목씩 편입이 되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가능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순위 보죠. 와. 야, 더 올라갔어요. 한규수 매니저님 수익률 무슨 일입니까? 42.5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18.50%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정종택 매니저도. 네. 또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8%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위와 3위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네. 칩스미디어는 17.95%로 부동의 1위고요. 2위로 오늘 또 지오소프트가 올라왔네요. 12.63%. 3위는 또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12.15%. 소프트한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정종택 매니저의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관련 전략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님 순위판을 봤는데 오늘 정종택 매니저님의 지분이 상당하네요. 개인 네. 순위에도 나오고 네, 종목별 네. 순위 나오고 손절가 터치에도 나왔습니다. 예. 자, 다양하게 그럼 나왔네요. 대주주네요, 대주주. 그렇습니다. 그럼 데브 시스터즈 일단 네. 손절가 터치했는데 리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데뷔시터즈 한번 차트 화면 보면서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3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란 건 누구나 또 예상했는데 거기에 부분에 좀 주가도 좀 반응을 해준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 뭐 이 종목을 손절가를 좀 조정을 해서 가져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은 또 월 말까지 영업일이 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종목을 좀 압축해서 확실한 종목들을 들고 가는 게 나머지 영업일 수까지 제 전략이다 보니까 뭐 나빠서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손절가 원칙대로 좀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또 구름대를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에 뭐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밑꼬리를 조금씩 달리면서 바닥만 또 잡아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여기 기술적으로도 5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대부 시스터즈에 대한 중국 버전 요 런칭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강하게 한번 또 들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계속적으로 트래킹하시고 모니터링 하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대부 시스터즈는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포트에서는 빼신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매니저님 요즘 소프트 붙은 종목들이 유달리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또 지어랑 슈어소프테크 이 중에서 뭐 하나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12%대예요. 네. 우선 지어소프트는 이제 수익 매도했기 때문에 네. 슈어소프트테크는 수익 매도했기 때문에 지어소프트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뭐 무료 방송할 때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적이랑 위치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었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리고 있고 거래량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이제 1년 이평선까지 좀 올라온 상태고요.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했지만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10,000원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또 재설정해서 더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뭐 3분기까지 실적 자체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실적 깡패였기 때문에 네. 그 이상에 대한 흐름은 4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실적이 더 업사이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일 거고요. 위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실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계속적으로 홀드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오소프트 여전히 위로 갈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선희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가장 최근에 편입을 했었던 MP, 현재 수익률 2.83% 달려가고 있습니다. 관련 리뷰 들어보죠. 네, MP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죠. 김포에 지금 600평 규모의 엑살게이트라는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부터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차라든지 대기업들에게 기업 공개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스 2021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와 엑살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P 같은 경우는 엑살 또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하고 또 코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이 좀 15,000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꾸준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3,6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관심 있게 꼭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어떤 종목이 우리의 수익률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지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반도체 기업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좀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좀 포인트 있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제조 기업이다 보니까 넥스틴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반도체 넥스틴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좀 제가 세 가지로 좀 줄여서 좀 발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조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높은 또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고단화,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1위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따라잡으면서 좀 격차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마다 또 신제품을 좀 출시하고 있는데 글로벌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격차를 좀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화면 보시면 우선은 8월달 이때 반도체 랠리 나올 때 똑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같이 좀 동반 하락하다가 다시금 여기 한 9월 중순부터 거래량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전 고점들을 좀 돌파하면서 중요한 또 매물대를 또 돌파했습니다. 오늘 또 그 자리 돌파했고 이 기업은 한 3% 정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충분히 뭐 조금 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업사이드가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많이 좀 열려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것도 이 기업을 좀 선택한 포인트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틴 기업에 대한 좀 가격 전략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64,000원이고요. 목표가는 73,000원, 손절가는 61,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틴 목표가 73,000원, 손절가는 61,000원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조선일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안 올랐던 종목 4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7.5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17일 날이죠. 정부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 촉진법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 가지고 실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이 그 로보티즈가 만든 게 개미인데요. 아파트나 캠핑장, 리조트 관련해서 골프장에서도 배송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LG전자하고 코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11월 달부터 LG전자가 지금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이 로보티즈의 로봇이 5대가 지금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달 서비스인데요. 우한 형제들 그리고 주관을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LG전자와 로보티즈가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헤란로나 강남 주변에 가시다가 여러분들 횡단보도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로보티즈가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 2달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아마 서울시와 정부 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된 뭔가 성과나 또는 관련된 아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 대비 좀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26,000원. 네. 그리고 매수가죠? 예, 매수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31,000원. 목표가가 31,000원이죠. 목표 가격이 예. 31,000원이고 네. 손절가를 2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매니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좋은 또 공시 자료 올라오는 거라든지 지금까지 누적으로 실적 좋은 기업도 좀 올려드렸는데 그거만큼 또 좋은 실적 발표만큼 또 좋은 또 주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시고 한번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이제 10시 40분부터는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 오늘의 좀 주제는 네. 딱 2가지 키워드만 또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면 실적과 위치를 잘 알자.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위치.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네, 오늘 바로 10시 40분에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어디로 찾아가면 더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 조선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오늘 했던 얘기들 내용들 지금 다 못 해드렸는데 거기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검색하시고요. 링크를 걸어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트레이딩할 수 있게 여러분들 드리는데 사실 이제 편입된 종목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게 이제 월요일날 추천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먹었고 어제에도 상한가를 먹었는데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관련된 종목인데 이 편입된 종목만 안 가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건 한데 분명히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잠깐 나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내일 또 여러분 오셔서 오늘은 제가 했고요. 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일 매니저, 정종택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